네, 안녕하세요, 카본입니다. 오늘은 수입차 구매를 하는 방법에 대한 상황에 따르는 설명 같은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입차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차를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고, 금융을 제가 따로 이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10분 중에 한 5분은 되시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입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를 계약하고, 그 다음에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융을 계약하고 이제 출고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차를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시장에 가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영업사원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시승을 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 사실은 이 방법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의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도 많고요. 온라인에서 차를 판매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차를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차를 구입하는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죠. 친구가 샀던 담당 영업사원이라든지 친구 중에 누가 영업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를 살 때 가장 대표적인 구매 방법입니다. 자, 하나하나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시장에 가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해서 차를 산다. 저는 사실 이 방법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모든 딜을 핸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든 아니면 눈탱이를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본인이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 처음 방문을 하면 제일 먼저 리셉션이 아마 응대를 할 겁니다. 처음 방문이신지 찾는 영업사원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처음 방문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날에 내방하는 고객을 상담하기 위한 영업사원들이 몇 명씩 상주를 합니다. 보통 팀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그 중에 제가 누구를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고 저한테 배정되는 영업사원이 누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업사원을 만나서 제일 먼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영업사원이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차를 보러 왔냐, 그 차가 전시장에 세워져 있으면 차를 먼저 보시겠냐, 여러 가지 물어보죠. 그럼 차를 먼저 구경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승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사원이 시승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시승을 해보고 이런 상담 단계를 끝나고 나면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영업사원은 고객한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죠. 예를 들어 구매 시기는 언제냐, 기존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냐, 구매 방법은 어떻게 되냐, 누가 탈 차냐, 이런 거를 통해서 영업사원은 이제 본인이 영업을 하게 되는, 아니면 영업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과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끝나고 나면 구매 방법에 따라 견적서라는 거를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릴 건데, 영업사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한 3-4군데 알아봤다. 그래서 보통 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이드를 알고 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할인을 좀 줘라. 그러면 제가 결정을 하겠다. 라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영업사원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업사원들은 이제 처음 만나는 고객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눈치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엿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객이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봤는지, 몇 군데 알아봤다고 한다 그러면 몇 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죠. 첫 번째, 이 사람은 차를 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몇 군데 알아봤다? 그럼 할인을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인을 해줘야 이 사람이 나한테 계약할 가능성이 좀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배짱 장사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있죠. 예를 들어 포르쉐라든지 벤틀리라든지, 소위 말해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차 또는 귀한 차들은 할인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할인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그런 식으로 고객을 통해서 기회와 내가 어떻게 조건을 제시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때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왔다라는 인상을 좀 심어주면 영업사원들이 함부로 거기서 장난을 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을 그날 하던 아니면 나중에 하던 간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할인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대화를 유도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차를 진짜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한 2-3군데 정도의 전시장을 찾아가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할인이 딜러사마다 또 영업사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억짜리 차를 사는데 그래도 한 2-3군데 정도는 시간 내서 가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정 바쁘시면은 전시장에 전화하셔서 당직 순번대로 전화도 이제 배정을 받거든요. 바쁘시면은
계신 곳으로 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영업사원들은 뭐 그렇게 고객 만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고객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차를 계약을 한다, 할인이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하실 거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현금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으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업사원이 이제 제시하는 할인 외에 추가 할인을 받으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알아보셔도. 그러니까 최대한 할인을 많이 받아내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품목 같은 게 있죠. 뭐 요새는 3종 세트, 5종 세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뭐 이런 것들에 추가로 PPF 필름이라든지 광택도 좀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다 영업사원들이 본인 수당에서 지급을 합니다. 수당은 예전에 영업사원 그 수익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차를 팔아도 당연히 그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보통 1에서 2%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1%는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이 영업사원이 그래도 한 7, 80만 원, 8, 90만 원 정도는 수당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그 수당에서 썬팅하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으셨다면 그런 부분은 너무 무리하게 요구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영업사원은 당연히 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할인 최대한 많이 받으셨으면 서비스 품목은 좋게 좋게 얘기하셔서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할인은 왜 이렇게 받아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할인은 영업사원이 해주는 게 아니라 딜러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할인은 영업사원들한테 매월 공지가 됩니다. 차종별로 얼마까지 할인을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에 영업사원들은 본인의 판단하에 그걸 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윗선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 할인을 받아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업사원들이 회사에서 받아내는 할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분들이 최대한 받아내시되, 서비스 품목에서 너무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할인이 너무 세면은 영업사원들이 수당까지 그냥 포기하고 할인으로 녹여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3종 서비스 같은 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당은 없지만 회사에서 3종까지는 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고객분들이 여기가 진짜 할인은 최고로 많이 해줬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 뒤부터는 영업사원의 어떤 숨통을 너무 조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차 계약을 하실 때는 전시장에 가셔서 본인이 직접 계약하시는 거를 일단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누군가를 통한 간접 계약. 사실 이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핵심인데요. 요즘에 온라인을 통해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에 특정 차종을 검색하신다든지, 자동차 관련, 수입차 관련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내용들의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블로그들에 보면은 어떤 차종 출고 후기라든지 사진도 올라오고, 승인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승인을 내준 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해서 손님을 유도를 합니다. 그 안에 보시면 금융회사처럼 명함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이름으로. 요즘에는 동호회 같은데, 카페 같은데도 보시면은 대부분 카페들이 자동차 금융 쪽을 수익 모델로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하고 제휴된 금융 에이전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 활동을 합니다. 여기를 통해 문의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금융 조건을 제시하고 차량 계약까지 여기서 같이 해줍니다. 정확한 팩트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들이 마치 자동차 판매를 대행하는 것처럼 또는 금융 회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의 존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캐피탈의 에이전시입니다. 보험회사 에이전시들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캐피탈사들이 직접 고객을 유치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에이전시라는 구조를 모집을 합니다. 법인 회사들이 에이전트 코드를 따게 됩니다. 개인은 에이전트 코드라는 거를 특정 캐피탈사 하나만 에이전트 코드를 취득할 수 있는데, 법인은 여러 캐피탈사의 그 코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여러 캐피탈사의 이제 영업권을 취득을 하고 직원들을 뽑는 겁니다. 이 직원들한테 고정급을 주고 4대 보험을 해주고 이런 구조로 뽑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에이전시 회사들이
회사들은 계약직으로 직원들을 뽑습니다. 기본급이 없죠. 블로그에서 영업을 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법인 에이전트에 소속된 직원들인데 여러분들한테 견적을 줄 때 눈치 봐가면서 그 안에 리베이트를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넣어서 그 개인들은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이 법인은 이렇게 해서 모아온 총 물량, 이렇게 영업하는 직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달에 리스를 일으킨 게 이제 1억이다. 100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 개개인들은 본인이 알아서 리베이트를 넣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고요. 이 100억이라는 총 물량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이 법인 에이전트가 캐피탈로부터 받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리베이트만 문제를 삼는 이유는 이 개인들이 집어넣는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금융을 이용할 때 금리로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 리베이트를 300만 원을 가져갔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자로 그 300만 원 이상을 계약 기간 동안 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불합리한 구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 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총 물량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는 고객 금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게 지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정말 많은 에이전시들, 카페에서 제휴되어 있는 에이전시들입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공짜로 그 광고를 해줄 리 없잖아요. 그 수십만 명이 되는 카페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카페도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넣는 그 리베이트에서 나눠먹기 구조로 가겠죠. 그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차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모객을 하는 활동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손님이 문의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손님이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금융 견적만 받아서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수입차 전시장에서 차를 살 건데 견적을 비교해보고 싶어서 온라인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견적 비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온라인 에이전시들은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게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냐면, 이런 에이전트들이 전국에 있는 영업사원들, 차를 판매하는 딜러사가 아닙니다. 딜러사하고 제휴된 에이전시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딜러사는 이런 에이전시하고 제휴를 안 합니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들이 실적이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에이전시들하고 은근히 제휴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BC 에이전트의 직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전국에 있는 영업사원들의 각 딜러사별로 최소한 한 명씩 컨택 포인트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BMW라고 가정을 하면 X7을 문의를 했다. 그러면 금융 견적이 오가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BMW 영업사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X7의 재고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전국에 있는 영업사원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게. 그러니까 이 에이전시들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딜러사에서 어떤 영업사원이 자기가 계약해놓은 X7이 지금 해약이 됐는데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차를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차를 빨리 살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또 빨리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집 앞에 있는 전시장에 고객이 가서 물어봤더니 X7을 6개월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여기다 문의했더니 차를 바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이들이 눈치를 봐가면서 여기서 리베이트를 넣는 겁니다. 차를 빨리 받고 싶은데 금융이 좀 비싸더라도 그냥 이용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리스피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가 빠르고 늦고를 떠나서 이 상담한 에이전시가 너무 좋겠죠. 견적도 주고 차도 바로 출고할 수 있는 걸 알아봐주고. 그러면 이 에이전시는 어떻게 하냐? 고객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고, 차를 판매하는 어디 딜러사 영업사원한테 그 차 내가 계약해서 팔아줄 테니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영업사원은 이 고객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일단 한 건이 생긴 거죠. 대신에 이 에이전트들은 모든 금융을 본인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금융에 리베이트가 들어가는 거는 자동차 영업 직원들은 전혀 무관하고 이 에이전트 직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차를 팔아서 남는 수당도 어떤 에이전트들은 나눠먹기를 합니다. 차 한 대 팔아서 수당이 100만 원인데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해주고 30만 원 남지, 그 중에 나 15만 원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차를 한 대 판 거는 좋죠. 근데 이 차를 통해 돈을 하나도 못 벌었죠. 그러면 이 영업사원이 이 고객한테 과연 어떤 서비스를, 그 다음에 출고하고 나서도 이 고객을 잘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고객도 기대하면 안 되고요. 영업사원도 실제로 이렇게 에이전시를 통해서 나간 고객들은 그냥 대수치기로 깔고 간다 생각하고 출고하고 나서 전화 안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래 구조에서 이 딜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에이전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이전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탈이 보증을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캐피탈하고 계약되어 있는 법인 에이전시의 정직원도 아니고 고객에 대한 AS라든지 어떤 CS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객이 한 명 문의가 들어와서 영업하는 사람이 공을 들였겠죠. 견적서도 여러 번 주고 재고도 알아봐주고 했는데 고객이 딴 데서 할게요 라고 하면 카톡으로 욕을 하고 차단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천만 원, 수억짜리 차를 구매하는 게 지금 굉장히 트렌드가 되어 있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금 구입들을 하고 계시는 게 현재 수입차 시장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이익은 뭐냐? 차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캐피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조금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캐피탈사를 한 번에 서류를 넣어서 심사를 해볼 수 있는 요 정도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장점에 비해 소비자가 가져야 되는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시들이 캐피탈사에 내야 되는 보증금 같은 거를 이런 에이전시들이 직접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돈을 갖고 회사를 폐업을 해버리고 없어진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고 아무나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런 법이 생겨났고, 아직도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지인을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의 친구라든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건 차라리 이번 온라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는 보는데, 지인들 같은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는 건 아니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인을 통해서 차를 구입하셨던 많은 사례들을 저는 지금까지 봐왔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조건으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하겠지라는 생각에 리스 같은 거에도 리베이트를 좀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거는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차를 계약하고 차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장에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고 딜을 하고 예전의 방법을 꼭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수입차 구매 방법에서 첫 번째, 차를 어떻게 구매하느냐, 차를 계약하는 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금융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부분인데, 금융계약에 대한 내용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